네, 문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지난 시간에는 의문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의문의 종류와 음절의 어떤 개념, 정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라고 했습니다. 이 의문은 다시 음소와 칠판 보는 것처럼 운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음소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세부적으로 보는 것처럼 자음, 모음, 반모음으로 나눌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 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 했던 예시, 가루, 그 다음에 자루. 지금 보면 여기서 기읍과 지읒에 의해서 이 두 단어의 뜻이 바뀌었죠. 다른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맞죠? 가루, 자루. 그래서 이렇게 음소의 종류로는 자음이 있을 수 있다. 기읍과 지읒.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는 자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분류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왜 자음은 자음이라고 하고 모음은 모음이라고 하며 반모음은 반모음이라 할까? 운소는 운소라 할까? 그 어떤 특정한 특징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묶은 거겠죠.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의문의 종류로 음소가 있고 그 음소 안에 자음이 들어있다는 이 체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두 번째, 의문은 그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 그 안에 음소가 있고 이 음소의 한 종류로 모음이 있다. 예를 들면 오이와 아이로 예를 들 수 있겠죠. 오이와 아이, 오이와 아이. 다 똑같은데 이 똑같은데 오 아랑 이 아 모음과 오 모음이 달라져서 이 오이와 아이라는 뜻이 달라졌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모음도 뜻을 구별해 줄 수 있는 최소의 단위며 이렇게 뭔가 계기적으로 분석 가능하잖아요. 딱 떼어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음소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모음. 반모음은 반만 모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모음이랍니다. 그러면 반은 자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반은 모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보다 모음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반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미국 같은 영어권에서는 반모음이라고 하지 않고 반자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은 자음, 반은 모음이지만 그래도 뭔가 자음적인 영향력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반자음이라고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반모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 있을 텐데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중모음인 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중모음인 여. 여와 어는 모음이지만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 어는 단모음이라 그러고 이 여는 이중모음이라 그럽니다. 이중모음이란 쉽게 설명하면 발음하면서 혀나 입술 모양이 바뀌는 것을 이중모음이라 그럽니다. 발음해 보십시오, 여러분. 발음할 때 혀의 위치나 어떤 입술의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를 할 때는 혀의 위치가 변하죠. 즉 이 여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이랑 어를 합쳐진 느낌이 들잖아요. 맞죠? 이어를 빨리 하면 여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이어가 여가 되는 순간 이 이가 이라는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모음을 형성할 때 사용되는 어떤 모음입니다. 자세히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중요한 거는 음소로 이런 반모음도 충분히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거 다르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유 할 때 이 유도 반모음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반모음이 첨가된 거고 예를 들어 우유라는 단어가 있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라는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없겠지만 그러니까 우유는 뭐 마시는 우유를 얘기하고 우는 뭐 나무 이름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단어 두 개의 뜻이 달라진 게 뭐 때문에 유랑 우 차이 때문이죠. 맞죠? 근데 이 두 개는 모음의 차이라고 하지 않고 반모음의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반모음의 개념을 이해하면 이 선생님 하는 말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운소 이 세 개는 무언가 그래도 비슷한 속성을 가지니까 음소에 포함되겠죠. 어떤 속성이 있냐면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다는 거죠. 딱 봤을 때 계기적 바로 선조적으로 우리가 분석해낼 수 있는데 이 운소는 뭔가 분석해내기가 애매하고 상대적이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우리 앞에서 했듯이 이런 밤은
분명히 뜻을 구별해주는 단위로 사용될 수 있어요. 충분히. 먹는 밤, 길게 발음을 그 밤과 짧게 발음했을 때 밤, 이건 저녁을 얘기하고 먹는 밤을 얘기하죠. 이 두 개의 단어의 뜻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길이 때문이죠. 소리의 길이. 이렇게 길이는 뜻을 구별해 줄 수 있지만 무언가 자음, 모음, 반 모음처럼 딱 떼어낼 수 없고 어디 얹혀서 실현된다고 할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이걸 운소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운소로 규정을 하는데 분석해낼 수 없다 그러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음소를 또 다른 말로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이거를 분절음이라고 합니다. 분절음. 왜냐면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뭔가 바로바로 우리가 분석해내서 떼낼 수 있으니까 분절음이라 하고, 이 운소는 뭐라 그러겠어요? 분절음이 아니니까 바로 비분절음이라고 합니다. 비분절음이라고 그러죠. 분절음과 비분절음. 그래서 뭔가 따로 분석할 수 없다. 이 운소는 우리나라에는 장단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단만 운소로 국한된 고절한 강세는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선생님한테 던져야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예를 들면 먹어라는 거 있잖아요. 먹어. 이게 먹어가 뒤로 올리거나 혹은 먹어 내려가고 뒤를 올리거나 먹어 앞에서 뒤로 떨어지는 이런 요소. 이렇게 강세에 따라서 이 지금 뜻들이 다 달라지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먹어라는 명령어로 쓰이고 먹어 하면은 음음으로 쓰이고 먹어 그냥 일정된 음으로 낮은 일정한 음으로 쓰이면 평서문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강세라고 하는 게 뜻을 구별해주는 단위로 사용되니까 이게 음운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근데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장의 뜻이 아니라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명령문 그리고 의문문 평서문일 때 이 먹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변하지 않죠. 단순히 문장의 종류가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고저 강세는 인정하지 않고 장단만 운소로 인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바로 음운의 종류고 음운의 체계입니다. 다음, 음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지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절은 보면 홀로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이다. 쉽습니다. 홀로 발음할 수 있는 단위. 그래서 우리나라는 음절 단위로 모아 쓰기 때문에 음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음절 단위로 우리는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죠. 이렇게 우리는 음절 단위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몇 음절이냐? 이거 몇 음절이냐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음절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거 몇 음절일까? 2음절이죠. 하나, 둘. 음절 단위로 모았습니다. 근데 영어는 음절 단위로 모아 쓰지 않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파트라고 했을 때 음절이 아하고 파트로 끊기죠. apart.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나열식으로 쓰기 때문에 음절을 파악하는데 우리가 좀 혼란스럽지만 우리나라는 음절 단위로 모아 쓰기 때문에 음절을 바로바로 발음할 수 있는 단위로 모아서 쓰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음절을 또 분석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초성, 중성, 종성, 처음, 중간,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선생님 이름이 정인준인데 여기 정이라고 하는 이 음절, 하나의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석해보면 지읒과 어와 이응이 합쳐진 거죠. 이렇게 쓰지 않고 모아 쓰잖아요. 맞죠? 그래서 모아서 이게 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음절은 위치에 따라서 초성, 중성, 종성이 되고 그게 합쳐지면 하나의 이게 음절이 되는 거다. 일음절이 되는 것이다. 쉽죠? 음절의 정의도. 자, 그래서 이 음절이라고 하는 것, 근데 초성에 제약이 있습니다. 볼까요? 초성은 선택적이 없어도 된다. 그리고 자음만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초성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없어도 돼.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지만 반드시 자음만 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와 아를 한번 봅시다. 자와 아.
이 초성 지읒이 있죠. 근데 여기 이응이 있다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이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R을 쓰면 가독성, 즉 읽는데 독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이응을 그냥 적어준 겁니다. 그래서 네모의 글자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그래서 이때 이응은 소리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적어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마디로.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초성은 지읒이라는 자음이 올 수 있고 초성은 혹은 아무것도 안 올 수 있다. 다시 또 해볼까요? 뭐 주우 마찬가지죠. 지읒과 이응.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이때의 지읒은 자음이 온 거다. 그래서 이 초성 제일 앞에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지만 반드시 자음만 가능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 중성. 가운데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음절에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볼게요. 여기 집에 보세요. 다 가운데 한번 보세요. 우, 오, 아, 우리 가운데는 항상 모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야지 음절이 형성되니까 필수죠. 무조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모음만 가능합니다. 보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음을 보면 여기는 자음이 없는 겁니다. 알겠죠? 없는 거고 받침은 있습니다. 받침은 또 선택적이죠. 선택적이란 건 마찬가지로 초성과 마찬가지로 없어도 되는 거고 종성에도 마찬가지로 자음만 올 수 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볼까요? 정. 초성 뭡니까? 그렇죠. 지읒이죠. 중성 뭡니까? 뭡니까? 그 다음 종성 뭡니까? 이응이죠. 그래서 초성, 중성, 종성이 다 있는 음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볼게요. 수. 초성 있죠. 시읒. 중성 있죠. 우. 종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거는 초성과 중성으로만 이루어진 음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음절은 아무것도 안 와도 되는 경우 이렇게 우, 혹은 이, 아, 오 이런 모음만 쓰는 것들은 이건 앞에서 그냥 글자 맞추려고 써주는 거라 그랬죠? 이거 따지면 없습니다. 이거 원래 소리대로 적는 거면 우, 이, 아 이렇게 적는 건데 이응 붙여준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초성도 없고 종성도 없고 단 중성만 있는 음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제 이해되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음절 특성을 보일 때 초성과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개수는 하나이다. 선생님 근데 여기 위에 보면 없어도 됨 할 때 이거 받침 2개 자음이 있는데요. 근데 이 음론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표기가 아니라 이 음론이라고 하는 것은 표기가 아닙니다. 표기가 아니라 뭐냐면 발음입니다. 발음. 그러니까 초성과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이거 이렇게 발음 안 되면 뭘로 바뀝니까? 비읍으로 바뀌죠. 그리고 발음할 때는 이런 기호를 써줍니다. 반드시 이렇게 표기와 차이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표기는 자음이 2개 됐지만 그래도 발음할 때는 하나로 발음이 된다. 그 다음 초성에서 이응은 소리 날 수 없다. 계속 얘기했죠. 초성 이응은 그냥 그 글자 맞추기 위해 글자를 맞추기 위해 적어준 것이다. 마지막 종성에는 7개의 자음만 올 수 있다. 선생님 여기 뭐 7개 아니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당연히 올 수 있죠. 뭐 종성에 피읍도 올 수 있고 시옷도 올 수 있죠. 예를 들면 앞, 예를 들면 not 올 수 있죠. 표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발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발음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앞, 비읍으로 바뀌죠. not 뭘로 바뀝니까? 디귿으로 바뀌죠. 지읒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not 뭘로 바뀝니까? 디귿으로 바뀌죠. 치읓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을 가린다 할 때 not 다 디귿으로 바뀌죠. 선생님 왜 디귿으로 바뀝니까? 설명해 주겠습니다. 왜 시읒, 지읒, 치읓이 종성에 오면 디귿으로 바뀔 수밖에 없나? 이것도 원리도 선생님이 그 음운 변동 시간에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음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성은 반드시 와야 되고 초성, 종성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 그리고 종성에는 7개 자음만 올 수 있다. 이걸 7종성법이라고 합니다. 7종성법.
중세국어는 팔종선법이 없어요. 팔종선법. 중세국어는 팔종선법. 중세 때는 왜 팔종성이었냐? 한 개 더 많았다는 거죠. 시옷이 발음될 수 있었습니다. 중세국어 때는. 예를 들면 이 못과 이 못의 발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발음해보세요. 못 똑같죠. 근데 중세국어 때 이 시옷 받침은 어떻게 발음했냐? 모스 해서 약간 S 발음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차이가 났었습니다. 현대로 오면서는 바뀝니다. 이렇게 우리 앞 시간 했던 것처럼 음운의 종류와 그리고 음절의 정의와 어떤 개념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 자음과 모음, 반모음, 이중모음, 우리나라의 이러한 그 음소 체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